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라크가 지금 미군이 다 철수하고 나서 그런지 완전히 반미, 친중, 친러로 갈아탔습니다. 특히 기갑부대를 이제는 미국제 안 써. 이제는 러시아제 쓸 거야. 하고는 러시아제 전차를 대량 도입하고 있는데 이라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지중해 또 흑해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동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한 무력 시위를 러시아가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 미국의 항모 타격 훈련을 정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라크가 완전히 반미 노선으로 방향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제 JF-17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던 이라크가 이번에는 러시아제 장비로 지상군 부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지상군 현대화와 전반적인 재무장을 위해 기계화 부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새롭게 개편되는 기갑 여단들은 T-90S 전차와 T-72M2 전차 등 러시아제 장비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라크 국방부 공보실이 현지 시각 2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현재 우리는 100여 대의 M1A1 전차, 168대의 T-72M 계열 전차, 50대의 T-55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러시아로부터 73대의 T-90S 전차를 인수해 전력화 준비를 마쳤다라며 새로 도입한 T-90S는 이라크 육군 최정예가 될 새 기갑여단의 주력 전차로 운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지상군 현대화를 위해 불가리아 육군이 운용 중이던 T-71M2 전차와 BMP-1 보병 전투장갑차 중고 물량을 2억 4,500만 달러에 대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그 첫 물량을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나토 표준 장비로 갈아타고 있는 불가리아는 시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250여 대의 T-72M2와 100여 대의 BMP-1 장갑차 대부분을 이라크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라크 육군에서 미국제 M1A1 전차는 2선급으로 돌려지고 신규 창설되는 핵심 전투여단들은 T-90과 T-72 계열로 장비가 통일될 예정인데요. 이라크는 노후 T-55 전차 대체를 위해서 러시아와 T-90MS 전차 도입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의 이러한 군 개편은 10여 년간의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미군 잉여 장비들로 무장했던 자국군의 DNA를 다시 러시아와 중국 등 동국권 DNA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그 나라 장비들로 무장했다가 무참하게 박살났던 경험이 있으면서도 다시 그 나라들로 회귀하는 이라크. 벌써 과거의 아픔은 다 잊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탓하겠습니까? 이건 미국 탓해야죠. 왜냐? 미국이 이라크를 통제하는 시기에 미국제 F-16 전투기도 이라크가 샀죠. 그리고 또 이 M1A1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도 샀죠. 이렇게 해서 미국제 장비들로 운영을 했는데 이라크는 기술 기반, 공업 기반 다 무너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소련제, 지금은 러시아제지만 과거 소련제 장비들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제 장비들을 운용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F-16 같은 경우도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와서 후속 군수 지원과 이 정비 지원을 해주었고 M1A1 같은 경우도 이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 인력이 와서 정비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미국은 이제는 너무 위험하니까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너무 창궐해서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워낙 높으니까 이 지역으로 발령 내주면 사직서를 내는 겁니다. 사표를 내고 나 안 갈래요. 그럴 바에 나 그만둘래요. 회사 그만둬요. 이렇게 되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F-16도 로키드 마틴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철수해버리고 그러니까 F-16 전투기 새 거 좋은 거 샀는데 정비사가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세워놓고 우리 카이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 걸고 F-50 지금 정비해주고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라크 현지에서 이 동양인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좀 덜해요. 왜?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테러 위협이 좀 덜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러면은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제 JF-17 이제 이거 도입을 하고 전투기죠. 그리고 이 기갑 부대는 M1A1
이건 일단 이선으로 돌리자. 왜? 후속 군수주연이 안 돼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러시아제 전차를 도입을 해서 쓰자. 그래서 T-90 쓰자. 그리고 또 T-90 70대 도입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가리아가 최근에 나토에 가입했으니까 나토하고 이 장비 공통성을 가지려면은 이제 서방제 표준의 장비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썼던 그런 무기들은 지금 이제 점점 도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 불가리아도 이 세계 대전을 준비하면서 그 냉전 시대 때 아주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금은 250대 이상 시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T-72를 도입을 했는데 중고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불가리아로부터 도입한 그 T-72와 BMP-1 이 조합이 바로 뭐냐면은 걸프전 할 때 완전히 한마디로 개박살났던 바로 그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73 이스팅 전투 정말 전설적인 기갑 전투인데요. 과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있습니다. 그 허버트 맥메스터가 육군 중장 3스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기갑 장교예요. 이 사람이 대위 때 바로 중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걸프전에 참전했고 그 허버트 맥메스터가 지휘하던 그 중대 여기에 이제 전차 몇 대 또 브래들리 장갑차 몇 대 해서 이제 13대 정도의 기갑 차량이 있었는데 이 진격하다가 이라크 기갑 여단을 하나 만난 겁니다. 중대가 여단을 만났으니 이게 몇 배입니까? 100여 대의 기갑 차량 그리고 여기는 열 몇 대. 이순신 장군이 정말 13대의 13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박살낸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그 전투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73 이스팅 전투를 지휘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M1이야. 하고는 그냥 붙어가지고 그 이라크의 한 개 기갑여단 바로 T-72와 BMP-1의 조합인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죠.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런 조합을 다시 이라크가 하겠다고 하니까 과거를 잊었냐. 그런데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냐. 미국이 정비를 안 해주는데 그럼 우리 한국제 K2 흑표 차수 좀 정비 좀 해달라고 하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유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러시아가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긴장의 고삐를 더욱 거세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핵무장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타격 전력을 대거 배치하고 동지중해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2월 15일 동지중해 전역에서 대규모 합동 무력 시위를 위해서 투폴레프 22 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와 미그 31K 전투기 등 장거리 타격 전력을 시리아에 전진 배치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충신으로 정권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시리아에 보내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쇼이구 장관의 직접 지휘 감독하에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역대급 규모의 무력 시위성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다마스쿠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국익을 수호하고 러시아 연방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라며 이번 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서방 세계를 겨냥한 무력 시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쇼이구의 전용기와 함께 시리아에 들어온 미그 31K 전투기와 기존에 배치된 3대 이상의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수호이 35S 전투기와 수호이 30 SM 전투기 등 전술기 30대 이상,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바리아그 순양함 전단과 애드미럴 유스티노프 순양함 전단 등 수상 전투함 15척 이상이 동원되어 실탄 사격이 포함된 고강도 무력 시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2월 15일 흐메이밈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진 쇼이구 장관에 대한 훈련 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 중점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서방의 수상함에 대한 대함 타격 훈련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수에즈 운하 입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무력 시위 예고에 잠시 진정되는 듯 했던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 일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자, 여기 백파이어 폭격기인데요. 이 백파이어 폭격기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3발 달죠. KH-30인데요. 사거리가 1000km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데
1000km 밖에서 그냥 때려버려요. 미 항모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폭격기죠. 가베닉에. 이거 세대가 지금 시리아에 배치가 돼 있고 이번 훈련에 이제 이게 참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이 세대가 KH-32 9발을 쏠 수가 있죠. 9발의 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을 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미그 31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미그 31에는 킨잘, 바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공중 발사형이죠.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지금 슬라와급 순양함 전단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발트 함대에서 온 아드미럴 유스티노프 함, 하나는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바르야그함, 이렇게 두 척의 슬라바급 순양함이 있는데, 이 슬라바급 순양함은 각각 16발의 P-1000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합니다. 이것도 1000km 날아가요. 그래서 유스티노프 함과 바르야그 함에서 16발씩 있으니까 32발의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1000km짜리, 그리고 9발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또 9발, 그리고 이제 킨잘이 또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킨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타겟이 뭐냐? 바로 미국의 항모전단, 프랑스의 항모전단, 이런 서방 세계의 항모전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동부 지중해에서 지금 미국의 항모전단은 크로아티아로 들어가서 휴식 중에 있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전단은 지금 프랑스로 돌아가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전단도 그냥 나폴리로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이제 비워주고, 거기에 러시아 함대가 에게 남쪽을 장악하고 여기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오면 니들 이거 때린다 라는 이런 초음속 미사일로 다 때려버릴 거야. 그것도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로 보여드렸듯이 미국은 핵전쟁 지휘기를 또 이 지역에 보냈습니다. 핵전쟁까지 나는 것이냐? 정말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또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안보 불안감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P-8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 미국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러시아 전투기에게 1.5m까지 접근당해서 완전히 그냥 큰 대형 사고 날 뻔했죠. 이런 러시아의 이 무력 도발 이런 거 전부 이제 이 포세이돈은 이 훈련 감시하러 갔다가 이제 그렇게 당했는데, 아무튼 미국과 러시아 이러다가 정말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